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치 오픈어 순서에서는 정치권에서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다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딸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법적으로 혹은 그 논란과 관련해서 그 논란과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 SBS 법조팀의 전영우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아까 정치 오픈어 순서 때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먼저 들려드리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끼.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하는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저 말, 뭐 그런 취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어제보다는 사실 조금 톤이 낮아진 것 같아요. 더 낮아졌죠? 그죠? 어제도 좀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어제 좀 낮았는데 어저께는 사실은 그 부정 입학했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해서 내 딸이 고대를 입학한 것,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간 것은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하적 없습니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행위들을 적법했다는 말로 피해가진 않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어디와 마찬가지인데 적법하다 하더라도 뭔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 그 부분은 내가 마음속으로 좀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들려서 어제보다는 조금 톤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한다든지 또는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의 어떤 사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일단 청문회를 열어주시면 거기서 구체적인 것들을 밝히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이 됐고 언론의 보도도 그 부분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SBS 보도국에서도 우리 전영우 기자가 속한 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어제 8시 뉴스에서도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네, 일단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단국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면서 제1저자로 논문이 등록됐다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제 새롭게 취재한 부분이 또 연구윤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아이들의 이제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을 해서 또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논문이었는데 이 실험을 하려면 이 윤리심의위의 승인을 거쳐서 이렇게 혈액을 다루다 보니까 그걸 다룰 자격이 있는지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이 연구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연구 심의, 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논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논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set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단국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열렸고 앞으로 또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국대 측에서 오늘 윤리위원회 열었다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열었다고 해서 오늘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한 몇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네, 오늘 오전에 잠깐 열렸는데 이게 스케줄 조정이나 어떤 쟁점을 다뤄야 될지 이 정도 정리하는 수준이었고 이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걸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회 전까지 뭔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연구 부정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논문 책임 저자인 뭐 지도교수라고 할 수 있죠. 그 교수님 또 이 논문 작성에 같이 참여했던 연구진들 또 거기에도 교수도 있을 수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는 당국대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제1저자로 만들어준 제일 책임 있는 당국대 의대의 장모 교수가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이분을 어서 들어서 뭐 중간 결과 발표라고 할까 이게 뭐 섣부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윤리위는 거의 몇 개월 걸리다 보니 이런 조사를 불러서 조사를 먼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네,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논문에 기재하지 않고 당국대 의과학연구소요? 거기에 연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기재했다. 그 내용도 어제 확인이 됐던 거죠? 다시 네, 한번. 그렇습니다. 네. 예. 소속이 의과학연구소 이렇게 돼 있고 예. 직책은 박사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게 이제 보도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우리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까? 박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박사라는 부분은 보도로 문제 제기가 됐고 그 시스템상에 그렇게 등록돼 있다라는 예. 네,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이 박사로 기재가 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우리 팀이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논문에는 이제 의과학연구소라고 예.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예, 그리고 사실입니다. 추가로 나온 얘기가 박사로 돼 있었다. 또 오늘 보도 내용 중에 보면은 논문 연구 기간이 6월 말인가 끝났는데 조국 후보자에 따른 7월 중순인가에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2주 인턴하고 나서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렇죠. 연구 기간 끝난 다음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1저자로 등록됐다 안 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뭐 그런 논문을 써본 적 없습니다만 제1저자로 등록된 만큼 그 학생이 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장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작 같은 걸 굉장히 좀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병리학회 이사장 인터뷰를 보면 병리학 용어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작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좀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이 고1 여름방학 7월 한 23일부터인가 2주 동안 인턴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험을 하려면 신생아에 관한 어떤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험은 그 조모 양이 인턴으로 참가하는 7월 23일 전인 6월 30일까지 이미 다 실험은 완료됐다는 겁니다. 실험은 이미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한 달 후에 2주 동안 인턴을 했어요. 그럼 그 2주 동안 실질적으로 논문을 작성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의학 논문들은 실험이 끝나더라도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보고 이러면서 실제 논문 작성 기간은 꽤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논문이 나온 거다라고 그 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실험에도 이 조양은 참가하지 않고 그 실험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인턴 2주하고 인턴 끝나고 1년 6개월 후에 논문이 나왔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도 그 어떤 실험이나 논문 작성 과정에 참가한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영작한 걸 뭘 영작을 했을까? 그 영작한 걸 2주 동안 영작한 걸 가지고 1년 6개월 후에 나올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될 수 있는 건가? 제가 이런 의학 논문을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있는데 출판윤리 관련 최근 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대한의학회의 입장이 나왔는데 여러분께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가지를 대한의학회가 얘기를 했는데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조금 전에 전영호 기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안 돼 있고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돼 있었다. 네. 또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박사라고 뭐 기재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의학회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 수행 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경위를 당국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당국대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 제1저자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대한의학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저자 자격 기준에 보면 논문 작성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단국대학교와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규명해서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병리학회에 대해서도 논문 그 자체는 논문의 이 요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점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왕에 문제가 된 만큼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줄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의 책임 교수였던 장 교수의 이야기 SBS 취재진이 취재를 해서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여러분께 충분히 저희가 들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충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전업을 치러야 되는데 하이스쿨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연 이걸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걸 제시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죠.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려야지 걔가 뭐 어떻게 그걸 준비 단계부터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전월에 실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이렇게 실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 나중에 누군가 제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었다. 처음부터 참여한 건 아니죠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려야지 걔가 조국 교수의 딸이 어떻게 준비 단계부터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장 교수도 고등학생이라고 쓰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원래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거 아까 이제 의학회에서 만들었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사실대로 현 소속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그 저널, 그 학회지에서 뭐야? 고등학교 1학년생, 그것도 외고 다니는 학생이 제1저자의 논문을 어떻게 믿어? 라는 얘기를 지적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고등학생이라고 쓰지 않고 의과학연구소 소속인 것처럼 썼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과오를 조금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관계에 대한 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7월 23일부터 인턴 참가했는데 그 한 달 전에 6월 말에 이미 실험 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라는 것도 인정을 한 거죠. 뭐 어떻게 준비 단계부터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쓰기 위한 실험 단계에서 그 조 양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 그것도 뭐 다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러면 고등학생인 걸 밝히면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기재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 교수 얘기 다음 얘기 들으시면은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생각해도 고등학생이 무슨 일저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고등학생은 왜 일저자를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면은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저 이야기는 전영우 기자 어떻게 봐야 돼요? 고등학교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건 기재 안 했는데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가 되면 또 왜 안 되죠? 뭐 이렇게 장 교수 얘기하는 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저희 그 팀에서 장보 교수한테 갔을 때 고등학생이었지만 영어 작문 과정에 있어서 논문 영작에 있어서 뭐 충분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일저자로 실어줬다 이런 설명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제1저자의 자격 요건은 분명히 그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그건 나중에 영어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그 영어 표기를 보는 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중학생 때인가요? 2년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일단 장모 교수 말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날짜를 보면은 그 준비 과정에 이 학생이 참가하자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이스쿨로 되지 않고 단국대 그 의과대 연구소로 돼 있으니까 그거 고등학생이라고 안 쓰고 내가 그렇게 연구원으로 썼다라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왜 이 학생이 일저자로 들어갔냐, 일저자로 들어갈 때 어떤 기여를 했냐, 그건 사실 겉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국대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인데, 앞서 이제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그 영어에 대한 부분이요. 저도 의학 논문을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병리학의 이 용어들은 워낙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단수 복수도 제대로 구분을 못한다, 의학 용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번역으로서 그 논문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 장 교수 얘기 보시면 고1이나 대학생, 대학원생,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얼마나 그 논문에 기여를 했냐라는 건데, 당시에 문과 외고 1학년인 학생이 단순히 번역에 좀 도움을 줬다는 것만으로 이 논문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겠느냐. 그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논문 작성 과정이 1년 6개월 동안 그 연구소에 계속 인턴으로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한 것도 아니고, 실험권역 단 2주 했습니다. 단 2주 영어 번역에 좀 도움을 준 걸 가지고 그 후에 1년 6개월 동안 작업 후에 발표된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될 정도로 기여를 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대학의학회에서도 아까 이런저런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단국대학교에 요구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부회장인 서울대 서정욱 교수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논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연구를 누가 수행했고 그 연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저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논문의 제1저자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저자가 된다는 것, 특히 그 제1저자가 된다는 것은 논문 그 학술 연구에 시작부터 참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투입될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연구 프로포절 할 단계부터 그분이 참여했는지 그런 걸 볼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일반 연구자들이 모르더라도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반 연구자들이 모르더라도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 제1저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서정욱 교수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장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명쾌하게 언론이나 단국대학교 측에 알릴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전영우 기자나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받겠습니다만, 네. 공주대의 논문의 이른바 제3저자, 이건 정식 논문은 아니고 어떤 뭐 발표문이다, 뭐 이런 해명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전영우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영외고 다니던 시기에 단국대와 마찬가지로 공주대에서도 인턴을 해서 그 어떤 호주의 학술지의 제3저자로 등록이 됐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왔는데, 이 시기가 조금 다른 걸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국제학술대에 초록 접수를 한 2,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여름에 3주 동안 공주대 인턴을 해서 이미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논문에 초록이 이미 작성돼서 학회로 보내졌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맞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이 또 나온 바 있습니다. 이거 좀 시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인턴을 한 시기가 그러니까 몇 년 몇 월입니까? 그러니까 그 학술대회가, 그 초록이 발표된 학술대회가 2009년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예요. 학술대회는 8월. 네, 그 그런데- 초록은 언제쯤 작성됐을 거로 예상이 된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되게 일반적인 거, 학회에 초록을 발표하려면 한 2, 3개월 전 학회에 보내야 된다는 그 것이거든요. 5월이나 6월. 네, 그 정도쯤에는 완성이 돼서 보내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조 모양이 2월 그 학회가 있기 한 달 전인 7월 달에 인턴한 건 7월. 인턴을 했으니 예. 이미 완성된 초록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의혹이 좀 새롭게 제기된 거죠. 예.
이렇게 논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뭐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SBS 한세현 기자가 수의학 박사 출신입니까? 한세현 네, 기자가?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 병리학 이런 부분도 다 저 수업을 듣고 배웠던 우리 한세현 기자가 정리를 해서 논문도 직접 읽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단국대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그 논문 지금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 저자로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분명히 썼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의 입학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당연히 의구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입장은 문제가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렇죠. 예. 전제는 문제가 있다면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국대학교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3개월 걸린다고 얘기 나왔어요. 예, 일단 단국대에서 야 이거 일저자로 등록된 건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건 괜찮은 논문이야. 조양은 이거 정말 제1저자 될 만해. 라고 얘기하면 고대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야 조양이 여기에 일저자 든 건 문제가 있는 논문인데 이건 안 돼. 라는 그런 부적격 판정이 나면 그럼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사에서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에 있었던 입시 전형입니다. 고대 그 내부 규정에 따르면 5년 정도는 파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자료가 많겠습니까? 뭐 파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드 카피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년 있으면 다 파기를 시키기 때문에 당시에 조양이 정말 이 논문을 제출했는지 아닌지는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뭐 조국 교수 측은 그때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작성했다고 자기소개서는 기재는 했지만 그 논문 원본을 고려대학교에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예. 없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단국대학교에서 이 논문이 문제 있다고 판정이 되면 일단 고려대학교는 입학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당시에 입학사정관을 그 과에 입학사정관을 담당했던 교수라든지 또는 조모양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해서 일단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당시 상황을 조금 복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뭐 그전에는 열릴 수밖에 없고 또 열릴지 안 열릴지 자유한국당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도 이미 그전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장관이 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뭐 또 설사 장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올 땐 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 학생들이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그러면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고대 입학을 취소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자 이 얘기가 어제 나왔는데 네. 그 글을 쓴 학생이 또 근데 그런데 저는 좀 빠져야 되겠어요라고 또 글을 올렸다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촛불 집회를 제안한 고려대 졸업생이 이미 졸업생이고 지금 다른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로스쿨. 네, 로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자기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고려대생들이 또 화가 난 고려대생들이 많으니까 내일 집회는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예. 해서 다시 꾸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 제안한 학생 대신에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학생은 또 무슨 특정 정당 당적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던데. 네, 그런 논란도 있어서 바른미래당인가요? 아마 그런 당적이 네, 맞습니다. 있다고. 바른미래당 당적을 가진 또 어떤 학생이 본인이 주최하겠다라고 하자 또 학생들이 좀 뭔가 정치적인 색깔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해서 지금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런 뭐 집행부라고 할까요? 그 학생 외에 그 학생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러면 내일 촛불 집회 연다.
네, 예. 정상적으로 열 예정이고 뭐 적게는 뭐 몇백 명, 수십 명에서 몇백 명이 올 수도 있고 많으면 뭐 몇천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로스쿨 다닌다는 학생이 짧은 시간 동안 경험했다 그런 위협들을 네. 글쎄요, 저 글을 보면은 네. 뭐 부모님이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예. 그럼 뭐 누군지 알고 뭐 법무부에서 뭐 전화해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라든지 뭐 학교에서 그렇게 하긴 했겠어요. 그 신분도 드러나지 않을 텐데 아마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친지 부모님들이 하야 너 변호사 시험 봐야 되는데 너무 나서지 마라라고 좀 만류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위협이라고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서울대도 내일 여는 겁니까? 서울대학교도? 먼저 고대가 이제 어제 이렇게 열겠다고 하면서 다음에 서울대도 곧이어서 내일 저녁에 촛불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한 상태인데요. 서울대도 이제 환경대학원에 조 후보자의 딸이 다녔고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년간 다녔는데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조 후보자 자신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해서 고려대에서는 이제 입학을 취소해야 된다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 서울대에서도 또 따라서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딸과 장학금 이런 부분을 또 비판하는 집회가 열릴 조국 후보자가 예정입니다. 또 서울대 교수 출신이니까 네.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금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그러면 부산대학교 학생들도 집회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충분히 할 법할 것 같은데. 부산대에서 촛불 집회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예. 아까도 좀 보도에 잠깐 예. 나왔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는 현재까지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서울대가 좀 가장 이제 앞서 그 촛불 집회에 대해 적극적인 것 같은데 부산대학교까지는 어떨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조국 후보자 그리고 조국 후보자 딸 그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서 또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적어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지적과 비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국 후보자 오늘 국민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촛불 집회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 촛불 집회도 회초리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